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거냐면, 제가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잖아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어떤 부분이 개발이 먼저 되고, 뭐가 먼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봐왔던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원삼 SK 하이닉스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매번 문제가 동탄이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택이 고덕신도시가 딱 오픈이 되면서 이 동탄에 대한 토지 가격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주님들이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덕지 신도시가 웬만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용인에 있는 원삼 SK 하이닉스 그 인근에 있는 지주님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지주님들이 받으려고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 거래가 힘들죠. 토지 거래가 힘들면서 지금 우리가 뭐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찾는 거는 아예 물건이 없고요. 최소 단위가 거의 한 20억? 20억짜리도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거의 한 뭐 4, 50억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손바꿈이 됐던 거고,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물건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용인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용인 산업단지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의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거 하고, 지금의 그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할 곳은 분명히 있어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 삼성을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게 그대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이 수면 위에 있는 그 오리 아니면 백조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물 밑에서는 뭐 정말 정신없는데 이 물 위에서는 너무 평온하게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하루에도 몇 분씩 이 투자 물건에 대해서 와서 임장하시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거기 현지에 있지 않고서는 잘 못 느끼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원삼을 들어가는데 이제 토지 찾으러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는다고 해도 금액대가 안 맞죠. 금액대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 정도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못 사세요. 토지가 그런 정도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의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3억 정도면 나중에 다가구 져도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건데,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게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인에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원삼이 어떤 곳인지 그 지형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현지에 그 부분하고 해서 풀어봐 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자, 이 정도. 그러면 총 거리는 직선 거리로 25km 정도가 돼요. 제가 고덕신도시에서 넘어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인 거고, 우리가 이 부분보다도 또 남사, 그 삼성전자 들어오는 남사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쪽 있죠? 그게 어디냐? 여기 SK 하이닉스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사 그쪽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덕신도시하고 여기 남사하고 해서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 생겼을 때에
정말 수혜 지역이 어디냐? 이제 그것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이 위쪽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그 일부 개발을 할 거고요. 여기 용인 원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부 여기가 개발이 될 거고요. 고덕신도시야 워낙에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으로 다 개발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곳이 수혜 지역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 전 영상에 남사 이 부분이 터졌을 때 이 동탄이 수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저는 변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동탄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자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일반 야산 비슷한 그 나무가 막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면은 나무가 싹 다 비어져 있고 어느 날은 가면은 완전히 지금 뭐 그 허벌판인 곳에 계속 흙을 파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저번 주에 갔을 때는 흙을 계속 파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나무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로가 계속 이제 개통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정말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형성을 시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라는 그 부분인 거고요. 이게 뭐냐면 용인 산업단지의 홈페이지예요. 이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게 용인 산업단지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주축은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올 거냐 그 부분을 갖다가 영상이 있는데 뭐 한 1분 30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그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라고 써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처인구에 원산면 독성리 그 다음에 고당리 이쪽 중릉리까지 해서 126만 평을 개발을 할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소부장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들어오는 거고 투자 비용은 한 120조 정도 이제 하시는 부분 같아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이게 좀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뭘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부장 기업을 제조 허브라든지 스마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인 원삼 IC 그 부분이 이제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6기까지지만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기까지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2기가 좀 이제 작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 계획가 있어요. 126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고 26년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용인 IC가 이쪽으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남용인 IC인데 원삼 IC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 노선도 하고 생활용수 노선도 그 다음에 전력공구 노선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2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인 거고 요 위에는 이제 그 영동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 토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토지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 부지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위험물 시설 그런 부분들이 요게 먼저 들어올 거예요. 요게 먼저 들어올 건데 여기가 이제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들어오는데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거주할 거니? 이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가서 제가 현장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이 입주해야 되는 물량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정문이다 보니까 요 앞에가 이게 이제 이주자택지 그리고 여기가 상업시설들 여기가 공동주택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 고덕신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고덕신도시는 고덕신도시 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일부 거주지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의 퍼센트가 너무 작죠. 이 인구들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이 상황도 너무 작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협력 단지가 들어와요. 소부장 그 단지라고 해서 요 부분이 들어와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도 수용을 해줘야 되고 이 SK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 이 단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주변에 지금 이제 다가구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내가 한 필지를 사고 싶어요? 못 사세요. 그런 만한 필지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들, 그 다음에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수지 분석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원지를 사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수지가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 필지가 작은 것도 없을 뿐더러 너무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50억 이상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 거고, 우리가 어느 거를 투자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인데,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뭐 1층에 상가가 들어오고 위에 4가구나 5가구가 들어오는 그런 이주자택지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주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가 있었지만 필지수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 면적으로 자를 때는 68평에서 뭐 최대 면적은 80평까지 그 정도로 잘라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자 택지가 72필지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100평이 조금 넘는 그 면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상가 들어가면서 4가구가 너무 불합리한 거죠. 면적은 큰데 세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주자 택지를 가지신 지주님들은 이제 뭔가를 이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한바식당. 인부들이 들어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가구 숙소. 그 숙소가 정말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찾았던 거는 주차장. 여기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삼성전자의 고덕신도시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때는 우리도 원룸을 거의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받았지만 여기도 못지않게 그렇게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캐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다 왜 말을 해주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뭐 재테크나 아니면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소스를 받으셨으면 움직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몇만 명이 되는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지는 이 부분은 먼저 캐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요. 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양 공고라고 뜨는데, 이 밑에 보시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일반 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공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자 택지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자 택지를 다 받으셨던 거고 계약도 다 쓰셨던 거고, 전매는 할 수 없어요. 전매는 할 수 없고 이분들이 다 등기까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뭐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 보면은 상업지하고 준주거 용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대책 용지라고 그래서 6평을 받든지 8평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나는 이 토지 주세요, 나는 이 토지 주세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추첨이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뜨고 내가 입찰하는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 요것만 봐서는 필지가 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많이 작다 보니까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다 영업은 충분히 수지는 나올 거고 매출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준주거 용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40억이 넘는 것 같고요. 면적을 굉장히 크게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상업용지고요. 주거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주자택지, 여기가 공동주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이 반도체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지원해주는 시설, 우리가 생각하는 준주거용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상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400평 이상이 되면서 이제 금액도 배가 있는 상황인 거죠. 40억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합이 결성이 돼서 나중에 뭐 1-1 필지를 공고해서 이제 그 추천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요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24년도 4월 이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계속 흙이 보이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 갔을 때는 이제 산이 보였다면 지금은 흙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너무 정신없이 지금 토목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 거야, 언제 계속 공사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벌써 밑에서는 난리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게 6월 달이나 7월 달에 벌써 위험물 시설하는 그 인부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다 재울 거야? 어디서 뭘 먹일 거야?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현장 가서 찍은 게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평택에서 갈 때 항상 저 고속도로를 보거든요. 저게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예요. 전에는 이 상판도 제대로 잘 안 올렸는데 이제는 웬만치는 다 형성이 돼가고 이제 개통 시기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이쪽은 안성의 보계 쪽으로 가는 쪽, 이쪽은 이제 원삼 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 갈림길이 이제 있으면서 보계 쪽 같은 경우에는, 안성의 보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안성에서 전기를 끌어서 SK 하이닉스가 써야 되니까 산업단지를 안성 쪽으로 좀 일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안성 쪽에 많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는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원산 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보계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것 같고요. 이 원삼 쪽에 오른쪽에 이제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SK 하이닉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거리가 그닥 멀지는 않아요. 왼쪽에 지금 다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일부 이제 차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이게 완벽하게 공실이 다 차고 그러지는 않았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공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점차 이 부분이 차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제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토지들이 있는데 이 토지들마저도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수지가 좀 안 맞는 상황인 거고, 한 달 전에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건축을 좀 해서 창고형 제조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전왔던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대형 음식점이 많이들 이제 밀집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인부들이 안 들어와서 그 음식점이 뭐로 해결이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원삼 쪽에는 그 골프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글몬트라든지 아니면은 안성 W라든지 H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골프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상황인 거고,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4차선 도로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리 평택이 공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용인의 원삼이 공사장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순학질 여사 김미화님 저기도 있어요. 음식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원삼에 오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점심도 드시고 차 한 잔 마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원삼에 있거든요. 처인구 원삼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여기가 촌동네인데 그래도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리가 이제 철거가 되고 아니면 수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많이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갔을 때랑 지금 갔을 때랑은 원삼 SK 들어오는 그 야산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공사장인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야산이었었어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로가 좀 새로 개통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저 옆으로 갔었는데 이 도로가 이제 새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정비가 됐었던 거고, 나중엔 또 바뀌겠죠. 지금은 이제 공사하는 현장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데, 이제 나중에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계속 저희가 공사 현장을 보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돌이나 이런 게 많이, 바위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오는 흙을 내가 원지에서 개발을 할 때 흙을 돋구고 싶으면 이 부분이 이제 흙을 달라고 하면 좀 주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워낙에 원삼이라는 곳이 굉장히 촌이었었어요. 지금도 촌이지만 굉장히 촌인 상황이다 보니까 도로폭이 3m, 2.5m, 3m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농촌 시골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다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그런 평형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원삼 그 면사무소에 있는 시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원삼을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원삼 시내거든요. 원삼 시내가 진짜 촌동네 같죠. 근데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할게요.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삼성전자라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와 이제 견줄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SK 하이닉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건 다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 독보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오든 내가 뭘 투자를 해서 얼마를 먹을 수 있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덕제 신도시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이 한밭식당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찾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내가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원지 같은 경우에 뭐 10,000평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래도 5,000평 이상 정도에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수입을 보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아니면은 한밭식당을 해가지고 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한밭식당도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여력이 안 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분할을 해줄 거예요. 다가구 질 수 있는 분할. 근데 이제 이 분할 부분이 이 평택의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으로 이 원지라고 하잖아요. 그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를 질 때는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도로 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4m만 되면 다가구를 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5m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 용인의 원삼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그 인근에는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지만 다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5m도 이게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인부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 이런 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한참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퇴근할 때는 완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뭐 베트남도 아닌데 필리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원삼의 SK 하이닉스 앞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움직였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셨었는데 그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풀리면서 남사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거고 이 용인의 원삼 쪽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는 풀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매물은 막 찾아야 되는데 그 매물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잘 안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 주시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부분들이 내가 뭔가를 재테크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뭐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원삼을 가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찾아내려고 원삼을 계속 가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지주님 저한테 물건 좀 주세요. 지금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데 물건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지주님 전화 주세요. 그래서 물건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다 지도 보여드렸고 영상 보여드렸고 지금 풀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밴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리고 요 2개 책 아래 링크에 제가 살 수 있는 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주님 저 물건 좀 주세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